케이스 1번으로 갑니다. 케이스 1번 보면은 합의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합의 법칙이니 곱의 법칙이니 이딴 용어는 사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생겼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2 또는 6인 경우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세면 돼. 합이 2인 거 세보면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1밖에 없죠. 합이 2인 경우는. 그 다음에 합이 6인 경우는 뭐뭐 있냐면 1 더하기 5부터 시작해서 2, 4, 3, 2, 4랜다. 2, 3, 2, 3, 3, 2, 4 뭐 하는 거야? 2, 4가 맞잖아.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5가지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고. 맨 앞에 있는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그럼 이거 경우의 수 5가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자연수 일씩 커지는 거 보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1가지, 5가지. 여기는 1가지, 여기는 5가지. 얘네 둘이 덧셈 해야 나오는 경우의 수인 거 알겠죠? 저걸 또 곱셈 하고 있진 않겠지. 그 다음 2번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 이번엔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3 되는 것부터 세보면 3 되는 건 1 더하기 2, 2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6 되는 거는 1 더하기 5부터 시작해서 5 더하기 1까지 5가지라고요.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고. 그 다음 9 되는 거는 3 더하기 6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5, 5 더하기 4, 6 더하기 3까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4가지겠지. 여기 5가지, 여기 2가지. 하나 더 남았죠? 합이 12인 경우는 6 더하기 6 1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덧셈해서 경우의 수 구해주면 돼. 하나씩 세는 거, 꼼꼼하게 안 빼먹고 잘 세는 게 경우의 수의 시작이고 나중에 고난도 문제도 사실 이 관점에서 나와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도 맞다 이거 빼먹었네, 얘 빼먹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 꼼꼼하게 잘 한번 세보셔라 이 얘기야. 그 다음 케이스 2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이것도 같은 관점이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z를 했는데 이게 20이 되게 하는 자연수 xyz를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까지 나오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나름의 구조를 갖추고 세라 그랬어요. 그냥 무식하게 세면 빼먹을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름의 구조를 갖추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구조를 요 단위가 큰 거에다 맞추는 게 좋아요. 단위가 큰 거. 3z니까 여기 자연수 xyz라고 했으므로 저기에다가 이제 뭐 1, 2, 3 이렇게 넣다 보면 이건 단위가 이제 3배씩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큰 단위 기준으로 세는 게 좋은데 z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z가 1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 x에다가 2y 더한 게 뭐 17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세면 돼. 구조만 잘 잡아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큰 단위는 y니까 이 y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쭉 해가지고 y가 8까지 가능한 거 느껴져? y가 8까지 가능한 거? y에다 1부터 8까지 대입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래야 x값이 뭔지 나올 거니까. 그러면 y가 1이면 x는 15가 될 거고 y가 2면 x가 뭐 1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가지고 y가 8이면 x가 1이 되는 구조겠지.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z가 1일 때 몇 개 나온다? 8개 나온다. 이렇게 나름의 구조를 잡아서 세시면 돼. 그 다음에 z가 2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y라고 하는 애가 여기 2 들어갔으니까 6 되면서 넘어가면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y 기준으로 한번 세보면 y가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가능하냐면 7이 아니라 6까지 가능합니다. xyz가 자연수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7 돼버리면 x가 0 돼야 돼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굳이 여기에서 x값 안 써줘도 되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겠죠. 그 다음에 z가 3이라고 생각하시면 x 더하기 2y가 z에 3 들어가서 넘기면 이제 11이 될 거고, y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능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되시겠고, z가 4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2y가 이제 8 되는 거고요. y는 1, 2, 3까지 가능한 거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되게 귀찮은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대로 하시라고. 귀찮다고 너네 이제 안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 y는 1, 2 이렇게 2개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z가 6이면 안 되는 거 알겠어? z가 6 들어가 버리면 x 더하기 2y가 2 돼야 되는데, 이거 되게 하는 자연수 xy는 없어요. 그치? 이렇게 돼서 경우의 수 쫙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알겠지? 이게 그 수학을, 여기 경우의 수 파트가 재밌는 게, 수학 좀 한다는 새끼들은 이 단계 수학이 아니라서 안 한다 그러고 귀찮으니까, 그 수학을 좀 못하는 것들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무슨,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거 세는 거 귀찮으니까 또 안 세가지고 안 들어요, 애들이. 수학 좀 하는 애들은 멋이 없다고 안 하고, 수학 좀 못하는 애들은 이게 귀찮다고 안 하고, 이러니까 경우에서 못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잘 세세요, 문제에서. 4번 문제 조금 다른 거 느껴지나? 4번 문제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x에다 2y에다 z를 더했는데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번엔 자연수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 xyz라고 써있어요. 자연수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수 큰 거부터 세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2y라고 써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고, 그러면 x 더하기 z가 4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한번 잘 세보면, 얘네 둘은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냥 세면 되죠. 그럼 얘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x가 0, 그냥 이거 순서상으로 셀게요. x가 0이면 z도 0이어야 되지. 0, 0.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0, 1, 0, 2, 0, 3, 0, 4까지 세지는 거 알겠지? x가 0이면 z가 0, 1, 2, 3, 4까지 세져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z가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세지겠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2면 2,2까지 세질 거고, 그 다음에 3,0이면 3,1까지, 4,0까지 가능한 그림이겠다. 구조 딱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세면 경우의 수 안 빼먹고 잘 세실 수 있어. 그 다음에 y가 1일 수도 있죠. y가 1이면 x랑 z랑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나오는 게 0이면 0, 1, 2까지 가능하고, 1이면 1, 1까지 가능하고, 여기까지 가능한 그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y가 2면 x 더하기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얘기하면 0, 0밖에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잘 세가지고 답 써주시면 돼. 안 빼먹고 꼼꼼하게 빠르게 세는 것도 능력이에요. 케이스 3번 가시면 뭐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 써져 있는 게, 여긴 a 더하기 b가 있고 x 더하기 y가 있고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항이 몇 개까지 나오냐 이거지. 전개하면 항이 몇 개까지 나오냐 이건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에서 각각 문자를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곱할 거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A, B 둘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X, Y 둘 중에 하나고, 세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P, Q, R, S 4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곱셈하시면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와요. 왜 곱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생각을 잘 해보셔. 아까 내가 한 것처럼 나열해서 써봐도 되고,
아니면 A에서 뭐 X일 때, Y일 때, 그리고 P일 때, Q일 때, R일 때, S일 때, P일 때, Q일 때, R일 때, S일 때 이런 식의 수형도를 그려봐도 되고 자유니까 왜 곱셈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모르겠으면 나열해서 써보는 노력이라도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구조 확인하면서 가세요. 다음에 6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대요. 빵 종류는 6개가 있고 빵 6개가 있고 속 재료가 5개가 있고 소스가 5개가 또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치즈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선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치즈 같은 경우는 3종류가 있는데 선택하지 않거나 한 종류만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모두 몇 개냐? 빵은 6개 중에 하나 반드시 골라야 되고 속재료도 5개 중에 하나 반드시 골라야 되지. 그 다음에 소스도 5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돼. 근데 치즈가 3종류가 있는데 그 치즈 3종류는 안 골라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치즈 3종류가 뭐 예를 들어 A, B, C라는 치즈가 있다고 치면 치즈를 안 고를 수도 있고 A를 고를 수도 있고 B 고를 수도 있고 C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알았지? 안 골라도 되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씩은 골라야 된다 그랬고. 그럼 이제 이렇게 곱셈하면 답인 거 알겠지? 왜 곱하는지 모르겠으면 계속 하는 얘기인데 수용도를 그려보면 돼요. 니네 머릿속에 확신이 들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별로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에 대한 내용이야. 케이스 4번부터가. 케이스 4번이 뭐냐? 이제 공식화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밑에 써줬지.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 1단계.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돼. 주어진 수를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돼.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2단계 어떻게 하냐? 소인수 분해를 했다는 거는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저기 있는 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시면 그게 곧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수업할 때 얘기하면 되지. 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약수의 총합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약수의 개수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지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거는 경우의 수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써놓은 거예요. 1단계는 뭐냐? 소인수 분해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약수, 총합이 궁금한 그 약수를 총합이 궁금한 그 수를 약수의 총합이 궁금한 그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 이런 식으로 써.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어떻게 하냐. 여기에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게 끝이었잖아, 개수는. 근데 다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1부터 시작해서 A의 P승이 나올 때까지 더해. 거듭제곱을.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B 역시도 B의 Q승이 나올 때까지 더해. C도 마찬가지고요. C의 R승이 나올 때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 합끼리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거의 헷갈릴 건데 예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72라는 숫자를 해달래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얘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72라는 수는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4, 3, 12 알았지? 이렇게 구하는 게 약수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지.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된다고요. 1부터 시작해서 2의 3승이 나올 때까지 2를 거듭 제곱해서 더해.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3을 거듭 제곱을 해서 더해.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돼.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몇 나오냐? 뭐 15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건 몇 나오냐? 뭐 13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계산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2의 n승의 약수가 66개일 때 자연수 n을 구해달래요. 세 번째 거. 12의 n승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2라는 게 2제곱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 n승을 하면은 2의 2n승 곱하기 3의 n승이겠지. 근데 약수의 개수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돼. 이 결과가 66이야.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것까지 내가 풀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로 가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280이랑 420의 공약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 그럼 280이랑 420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해보면 그냥 딱 봐도 140이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140인데 그 140의 약수의 개수 구해주면 이게 곧 공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14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냐? 14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3, 2, 2 그래가지고 답은 12개 되는 그림이시겠다. 케이스 5번 가시면 특정한 수를 포함하는 약수의 개수라고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36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10의 배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 풀이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저걸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다뤄야 되거든. 이걸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하나씩 하고 있냐, 좀 빠르게 해도 되는데 그냥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 써드리면 이런 식이지. 그래서 저 3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2, 3개, 3, 2개, 5 하나 이렇게 쪼개진대요. 소인수분해 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4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2, 3개랑 3, 2개랑 5 하나 중에 4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2가 2개는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포함이야. 4의 배수가 되려면 2, 2개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는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이 포함이 안 돼도 되고 하나가 포함이 돼도 되고 2개가 포함이 돼도 돼요. 여기 있는 이 5도 마찬가지고 5가 하나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4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3개 중에 2개는 무조건 포함이므로 남아있는 요 2 하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그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요 2를 포함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 2개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여기 있는 5 하나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역시도 2가지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2가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3은 2개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고 하나 들어가도 되고 2개 들어가도 되거든. 이런 식이야. 5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하면은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10의 배수는 어떤 방식이냐? 똑같지. 10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는데 10의 배수가 되려면 2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5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게 2, 2개, 3, 2개다 보니까
요 이 두 개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가든지 하나 가져가든지 두 개 가져가든지 경우의 수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3 두 개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역시도 세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9가지인데, 사실 그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지수에다 일씩 더해서 곱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게, 그러니까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앞에서 얘기했냐?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일씩 더해서 곱하면 돼. 4, 3, 2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아니야 이걸로 해도 되겠다. 2가 3개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4개거든요. 3도 마찬가지고 2, 5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였어. 원래부터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나? 근데 아무튼 이게 케이스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은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써있는데, 뭐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도시가 있대요. 여긴 A가 있고 여긴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C가 있고 여긴 D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다 표시는 안 할게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랍니다. B, C를 연결하는 도로는 2가지가 있고요. A, B를 연결하는 도로가 4개, B, C는 2개, 그 다음에 C랑 D를 연결하는 도로는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A랑 D를 연결하는 도로는 3가지가 있대.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고 싶은데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고, 얘네들이 곱하는 그림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 D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곱셈의 구조죠. 또 얘네들이 곱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얘네들은 덧셈 하셔야 답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엔 집이 있고, 여긴 A가 있고, 여긴 B가 있고, 여긴 도서관이 있대요. 가는 방법을 따져보면 집에서 A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요. 집에서 B까지는 1가지밖에 없네. 그 다음에 A랑 B가 연결이 되어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고요. A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B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림이 나와 있어. 집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을 구해달래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집에서 A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집에서 B를 거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도서관 죽어도 가기 싫어서 집에서 A 들렸다가 B 들렸다가, 집에서 A 들렸다가 B 들렸다가 도서관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방법도 있냐면 집에서 B 들렸다가 A 들렸다가 도서관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 하나씩 다 세주셔야 돼. 이거 세다 보면은 꼭 빼먹는 경우 있단 말이야. 저 안 빼먹고 꼼꼼하게 진짜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는 안 빼먹고 꼼꼼하게만 잘하면 반 이상 하니까. 집에서 A까지 가는, 이거 뭐 해줘야 되나? 집에서 A까지 가는 방법 3가지, A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2가지, 집에서 B까지 가는 방법 1가지, B에서 도서관 3가지, 집에서 A까지 3가지, A에서 B까지 2가지, B에서 도서관까지 3가지, 집에서 B까지 1가지, B에서 A까지 2가지, A에서 도서관까지 2가지. 뭐 이거 곱셈해서 덧셈 해주시면 되는 구조겠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케이스 7번으로 갑니다. 케이스 7번 보면은 이제 뭐 케이스 6번에서 살짝 바꿔 놓은 거죠. 케이스 6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좀만 크게 하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고요. B랑 C는 3가지고요. 그 다음에 A, D는 3가지고 C, D는 2가지야.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방법이 90가지가 되고 싶대.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방법이 90까지가 되도록 만들어 달래. 어딜 만들어 달라 그랬냐면은 B랑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를 하겠대요. 지금 B, D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도로가 추가가 돼가지고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90까지가 되게 만들어 달래. 그럼 B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이 X까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걸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지. 뭐 문제 구조야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알겠죠? 앞에서 풀었던 11번 문제랑 구조는 완전히 똑같고 이제 해보면 이런 식이야. A에서 B 거쳐서 C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 D 거쳐서 C로 갈 수 있을 거고 A에서 B 거쳐서 D 거쳐서 C로 갈 수 있고 A에서 D 거쳐서 B 거쳐서 C로 갈 수 있고 이 경우의 수가 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90까지가 되게 해달래. 그럼 A, B, C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2, 3은 6이죠. A, D, C도 3위는 6입니다. 그 다음에 A, B, D, C는 2, X, 2 이렇게 될 거니까 4X겠네. 그 다음에 A, D, B, C는 3X, 3이니까 여긴 9X고요. 땅땅땅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13X에다가 12 더한 게 90까지. 그래서 X는 6개인 것 같아요.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케이스 8번에 뭐가 써있냐?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써있어요. 케이스 8번에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인데 우선 공식화된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좀 외우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지불 방법의 수 같은 경우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구조가 동일합니다.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화폐 개수가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그 화폐의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건데 이게 기본 공식이야. 지불 방법의 수의 기본 공식이고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다룬다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1단계 뭐 해달래?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을 찾아달래. 중복되는 단위를 찾아야 돼요.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을 찾은 다음에 2단계 어떻게 해달라고 써 있어요, 지금? 중복되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래.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불 방법의 수랑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다. 지불 방법의 수 풀듯이 풀면 된다. 이거야. 이제 거기에다 서술은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에다 적용하면 어떤 방식이냐? 이런 방식이야. 거기 보면은 50원짜리가 2개가 있대.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몇 개래냐? 3개가 있대. 500원짜리가 4개가 있대.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 구해달래요.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에 의하면 2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3개. 3, 4, 5 곱한 다음에 1 빼면 된대. 지불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가지고 있는 돈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플러스래.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몇이야? 59. 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개수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아까 말했던 약수의 개수 아까 말했듯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상황이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면 50원짜리가 2개 있잖아. 그러면 50원짜리가 우리 손에 50원짜리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5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있고 이 2개 중에 0개를 낼 수도 있고 1개를 낼 수도 있고 2개를 다 낼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거야. 지금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으면
안 내든지 하나만 내든지 아니면 두 개 다 내든지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럼 100원짜리 3개 있으면 같은 방식인 거 알겠지? 나한테 동전이 3개가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는데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3개 다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고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고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생기지. 근데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버리면 영원 지불한 거니까 그 영원 지불하는 건 제외해달라고 문제에 써있지. 그래서 한 개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59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그래서 59가지고요. 그러면 지불 금액의 수랑은 뭐가 다른 거냐? 지불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랑 뭐가 다른 거냐? 이런 거야.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을 찾으라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50원짜리를 2개 지불하는 거랑 100원짜리를 1개 지불하는 건 명확하게 중복되는 단위가 돼버려요. 이게 중복이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불 방법상에서는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이랑 100원짜리 1개 내는 방법이랑 방법상으로 분명히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방법상으로는 다른 거니까 그냥 경우의 수를 세면 됐는데 금액상으로는 얘네들이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은 2번 세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는 세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그럼 이걸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50원짜리가 2개가 쌓이면 분명히 100원짜리랑 중복이 될 수 있거든. 얘네 둘은 금액상 겹칠 가능성이 생겨. 얘네 둘은 금액상 겹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백날 쌓여봤자 500원짜리랑 금액상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500원짜리는 중복이 안 되니까 얘는 논외야. 그냥 얘는 여전히 500원짜리가 4개가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논외야. 근데 여기 있는 5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해.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4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큰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다 작은 단위로 바꿔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원짜리가 여기 50원짜리로 다 바꿨다고 생각하면 6개 있고요. 여기 2개 더 있으니까 50원짜리 8개가 있고 500원짜리는 4개 있는 그림으로 읽고 지불 방법의 수 풀듯이 풀면 돼. 우선 답부터 내면 경우의 수는 여기 50원짜리가 8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 9가지고 5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 5가지고 영원 지불하는 건 제외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우선은 답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빼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15고 근데 우선 답은 그렇고 요 패턴으로 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을 찾는다라는 게 우선은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3개가 중복이 된다라고 얘기는 했잖아. 그리고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냥 잘 생각해봐. 원래는 노가다로 세는 거거든. 50원짜리 2개 있고 100원짜리 3개가 있었어. 근데 이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중복이 발생된다는 거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50원짜리 2개 내도 100원이고 100원짜리 하나 내도 100원이니까 단위상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50원짜리가 2개가 있는 상태고요. 100원짜리가 3개 있는 상태예요.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선 0원 만들 수 있죠, 당연히. 다 안 내면 빵원이니까. 그 다음 50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100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100원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2개를 내도 되고 이거 하나를 내도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서 풀고 싶은 건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우선 100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 한 가지야. 150원도 만들 수 있고 200원도 만들 수 있고 250원도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써야지. 250원도 만들 수 있고 300원도 만들 수 있고 350원도 만들 수 있고 저기 있는 금액을 다 쏟아부으면 400원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9가지거든요. 0원부터 400원까지 9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9가지를 곰곰이 뜯어보니까 이 9가지를 곰곰이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50원짜리 8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0원짜리 8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이랑 동일하더라는 거야. 같잖아. 50원짜리 8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이잖아. 이게 50원짜리를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8개를 다 쓰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9가지가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공식화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이유가 그렇다고, 이유가 이렇다고, 이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통 할 수 있는 얘기가 중복되는 단위가 없으면 어떡하냐? 중복되는 단위가 없으면 만약에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이 없으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시킬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같아져요. 그냥 바로 지불 방법의 수대로 푸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문제가 아래에 있는 문제지. 아래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0원짜리가 4개가 있대요. 5,000원짜리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1개가 있고 2개구나.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분명히 지불 금액의 수 구해달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근데 1,000원짜리가 4장이니까 5,000원짜리랑 중복이 될 일이 없어요. 금액상. 그지? 5장 있어야 겹치지. 5장 넘게 있어야 얘랑 겹치겠지. 4장이니까 겹칠 일 없어. 5,000원짜리 1장이니까 얘랑 겹칠 일이 없고. 그래서 중복되는 단위의 금액이 없고 따라서 환전, 돈을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꿀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방법의 수 구하면 돼. 4개 있으니까 5고요. 1 있으니까 2고 여기 2 있으니까 3이고 빼기 1 하면 끝이라고. 영원 지불하는 건 일반적으로 제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 여기까지 우선 끊었다가 케이스 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하죠.